아무리 강한 악질 같은 생각도, 습관도, 기존의 여러분 모습도 없애겠다고 생각하면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금요일이면 돌아오는 대저택 라디오. 지난주 금요일 영상이죠.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 물건 버리기 편을 그렇게나 좋아해 주실 줄 몰랐는데요. 구독자님들이 추가 영상 요청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몸, 마음 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안 좋은 것들을 먹고 그걸 용납하고 늙고 병들고 살찌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보다 지금 꽤 많이 힘든 몸과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오늘 이 영상으로서 다시금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은 사실상 자기 존중의 문제거든요. 인격적으로 지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자신의 몸 그리고 마음을 돌보는 일이 인생에서 완전히 1순위가 되어야 마땅하죠. 보통 나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사라지면요, 그 자리엔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우둔함, 게으름, 방관, 떳떳하지 않음, 비교하는 마음. 돌보지 않은 몸은 그리고 마음은요, 결국 우리에게 해를 입혀요. 네, 그러니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건 진짜 그게 바로 책임감 없는 겁니다. 명백히 그렇죠. 그러니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일은 사실상 의무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나라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일을 1순위로 올려야 합니다. 사실 각자가 이것만 잘해도 사람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부터요. 여러분 거부터 하셔야죠. 본인을 돌보지 못하면, 본인의 상태가 스스로 생각해도 엉망이라면 여러분이 손대는 그 무엇도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려면 뭐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하루를 쭉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네, 먹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음식을 대하는 태도,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주변에 정말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요. 몸무게에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음식으로 학대를 하듯이 몸에 우겨놓고 괴로워하다가 다시 또 절식하는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도망가지 마 라고 말해줬는데요. 그랬더니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아 보이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줬어요. 지금 과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먹는 걸 딱 멈춰봐 라고 말해줬어요. 그 친구는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저자의 말을 빌리면요, 우리가 배가 고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해할 때 우리는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식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또 강조하는데요. 음식이라는 건 사실 내 몸에 편안한 걸 적당히 취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지루하면 음식을 그냥 먹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너무 힘들게 음식을 소비하죠. 그리고 그렇게 몸이 상하고요. 네, 저자는 더 이상 음식을 적으로 두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과체중인 사람의 경우 지금 먹는 양의 3분의 1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적당한 양을 찾으면 비로소 몸이 가뿐해지고 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갑자기 양이 줄어서 막 힘든 것 같아도 1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면 오히려 더 많은 활력을 되찾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에 훨씬 더 잘 대처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나를 통제함으로써 강요하고 시기하고 탐내고 부러워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 피로, 우울함, 짜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식생활이 어딘가 과해지는 거죠.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음식을 집어넣으면 우리 몸은 불안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달래지 않으셔야 해요. 진짜 몸이 원할 때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을 통제하는 이 행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하죠.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진짜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막 파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 먹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라는 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하면 드는 느낌이 하나 있는데요.
더 많은 것들을 해 나간다는 느낌, 그 느낌을 일상에서 느끼면서 레벨업 해 나가는 건 바로 여기 먹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 중에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해내기 시작하면 진짜 가장 밑에 있는 뿌리부터 바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성공을 해도 어딘가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든 선을 넘는 방식으로 먹는 걸 피하셔야 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음식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밥을 굶거나 건강식품에 큰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연연하는 그 어떤 강박적인 행동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음식 말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소위 인생 비대비 돌리면서 인생 바꿔야 하는데 음식이 이걸 방해하면 안 될 겁니다. 음식은 딱 여기까지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즐겁고 편안한 형태를 갖춰서 여러분의 몸과 어우러지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내 몸이 원하는지 내 마음이 허기진 건지 살핀 다음에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것들을 적당량 먹으면 그만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것, 소위 먹는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할 게 있죠.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요. 운동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표정과 자세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표정을 의식해서 자유자재로 쓰는 거, 이건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생각은 보통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표정은 우리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밝게 유지해라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표정이 긴장되어 있다는 건요, 생각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겁니다. 긴장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건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 그대로 즉시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표정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사실 훨씬 쉽거든요. 표정에서 긴장을 없애면 신기하게도 생각의 긴장도 훨씬 괜찮아집니다. 반대로 표정이 계속 긴장되어 있으면 생각이 계속 경직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원하는 것, 원하는 삶을 위해 부단히 가는 것, 이게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여러분, 언제든 긴장되는 순간을 마주하면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미간을 풀고 가능하면 미소를 짓고 얼굴 근육을 풀어보는 겁니다. 진짜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세를 보세요. 저자는 우리 몸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몸짓의 집합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단순한 몸짓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마음이 내 몸짓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위대한 생각을 지녔다면 그게 여러분 몸짓을 통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세를 구부정하지 않게 해보십시오. 네, 기존에 어떻게 해왔건 그건 상관없어요. 앞으로 반복해서 하는 몸짓이 여러분 몸에 깊숙이 계속 쌓일 거고요. 결국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래서 자세가 안 좋아, 몸이 구부정해 라는 말, 일단 이 말부터 이제 하지 않는 것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표정과 자세는 사실 우리 마음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직되지 않게 이걸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직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유로운 마음이고요. 이건 자신감이라는 걸로 나타나서 우리의 표정과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생각부터 가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저자는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이 말과 이미지가 화학 물질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정신에 종속되어 있죠. 스스로 나는 원래 뚱뚱하다는 생각을,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날씬해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일단 스스로 나는 날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부터 바꿔야 하니까요. 그래야 단 한 번도 날씬한 적 없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날씬해질 수 있다고 저자는 진짜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내가 있으면 마음을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울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서 빠져나왔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몸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도움과 조언을 주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생각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죠. 날씬해지고 싶으면서 과자 한 조각 먹고 싶어지는 욕구를 참을 수 없습니다. 늘 이런 갈림길에서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에겐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이라고 하니까 스스로에게 막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억압하면서 스스로를 막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규칙은요, 여러분이 상상으로 그리는 바로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일종의 처방약 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 초반에 제가 먹는 걸 스스로 통제하는,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다듬고 다스리고 있다는 느낌, 이걸 갖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을 찍는 일은 당연하게도 바로 운동이겠죠. 운동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네, 여러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이라면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일상은 너무 뻣뻣하잖아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긴장해서 에너지가 줄줄 새죠. 그러다 보면 해야 할 일도 흐지부지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 운동을 통해 몸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느끼세요. 긴장을 푸시고요. 주 2회 1시간 작정하고 하는 운동도 좋지만 그냥 딱 하루에 10분씩 꾸준한 것도 좋습니다. 그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것, 여기서 또 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박이 생겨서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일상에 배치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규칙을 정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으로 긴장을 풀고 생기를 찾은 사람은 빛, 카리스마, 아우라를 발산한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네, 내 삶을 떠받치는 이 작은 규칙들은 일단 그날 하기만 했으면 성공입니다. 그날은 성공한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한 성공이니까 이게 바로 나를 돌본 겁니다. 그리고 이걸 21일만 반복해보세요. 21일 이후에는요, 이제 안 하면 뭔가 불편하고 오히려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 상태가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장착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는 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매번 쉬지 않고 알려주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이에요. 진정한 자신감은 이럴 때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 그리고 고통은 얼굴빛, 표정, 주름을 통해 얼굴에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모든 감정들이 모여서 바로 오늘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된 거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상상 속 내 모습을 현실로 옮기지 못한 채 손에 잡히지 않는 고민에만 갇혀 살죠. 살을 10kg만 더 빼면 이직할 수 있다면, 시드머니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돈만 많았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일단 더 하는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물건, 음식을 비롯해서 여러분 그 자체,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래야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겨야 뭐든 더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치료해야 할 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다. 우리는 사실 뭐든 너무 과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몸에 자극을 쌓고 불필요한 생각, 음식들을 막 축적하면서 각종 화학 제품을 집어넣습니다. 진짜 쌓아야 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엄한 데다 스트레스를 풀고 악순환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는 건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균형을 얻으려면 자극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각종 독소들부터 제거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얻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초연함이에요. 그리고 이 초연함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디 잡생각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악질 같은 생각도, 습관도, 기존의 여러분 모습도 없애겠다고 생각하면 없어집니다. 보통은 생각의 가장 깊은 곳 뿌리에는 그걸 없애는 건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못 없애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계속 방해하게 두지 마세요. 멀리 치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